자, 혹시 수업하다가 내가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럼 말해주세요. 24페이지. 자, 먼저 예준아 글씨 보여? 네. 자, 글씨 보이니 다? 괜찮아? 그럼 나 이 글씨로 적을게요. 자, 물질대사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지금부터 배울 내용들은 너희들이 이제 고1 통합과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이제 똑같아요. 똑같지만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뒤에다가 조금만 이제 추가하면은 이제 그건 세 번이 돼버리는데 이거 지금 배운 것들은 전부 다 통합과에 똑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물질대사에 대해서 배우게 됐을 때 정의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예준이는 집에 필기하고 있지 않아? 그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오면 내가 필기 안을 해줄게. 찾아볼게요. 자, 중요하게 받을 거 생체 내에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건 물질대사라고 칭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물질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화학반응이다라고 말하는 걸 뭔가를 만드는 화학반응이 존재할 거고 뭔가를 분해하는 화학반응이 존재하게 될 거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 뭔가를 만드는 화학반응은 무슨 작용? 그치, 동화작용이야. 뭔가를 분해하는 건 이화작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대사의 특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좋은데요. 첫 번째, 자, 지금 모든 화학반응인데 화학반응이라고 말하는 건 에너지가 나가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항상 에너지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얘의 별명은 다른 말로는 에너지대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에너지가 항상 출입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몸에서 빠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느리면은 우리는 팔을 들어 올리는데도 막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 빠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물질 때문이야? 화학 반응을 빨리 만들어주는 촉매. 두 글자인데 기억해야 되는데 단추 흥분이 단백질인데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데 그치, 효소지. 그래서 항상 효소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물질대사의 특징이에요. 효소가 사용되지 않는 물질대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물질대사는 효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뭐에 약해? 열에 약해. 그래서 이 물질대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것부터 먼저 봅시다. 자, 동화작용은 이 동자가 무슨 동일까? 같을 동. 화는 뭘까? 될 화자야. 그러면은 같게 변한다, 같게 된다, 같게 되는 작용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물질이 하나로 똑같은 물질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성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의가 서로 다른 무토 물질이 하나로 합쳐진다 라고 하는 건 합쳐진 물질이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는 반응. 우리는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동화작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좀 빠르니? 괜찮아? 셀 괜찮아? 자, X축을 시간이라고 놓고 Y축을 에너지라고 둔다면 그럼 반응하기 전에 에너지가 낮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낮게 그려준 다음에 얘가 시간이 지나서 고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화작용에서 저분자는 반응하는 물질이니까 반응물이 될 거고 반응 결과 생성되는 물질인 고분자가 생성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뺄 수밖에 없네. 동화작용에 일어나는 이제 예시는 첫 번째로 식물에게서 일어나는 합성 반응 뭐 있을까? 그치. 광합성은 동화작용이 됩니다. 광합성은 뭘 만드는 반응이야? 광합성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지. 자, 두 번째. 단백질 합성이 있고요. 세 번째. DNA 합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물질 대사인 이유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생체 내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단백질 합성은 생체 내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되지. DNA 합성은 이거는 생체 내에 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의 이제 정확한 메커니즘,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 DNA 합성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나중에 너희들이 생2 가면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건 생2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 생1에서는 이화작용을 먼저 봅니다. 자, 이화작용의 정의는 얘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것들이 두 개로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입자는 달을 입자고 화는 될 화자야. 다르게 된다, 다르게 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던 고분자가 에너지가 적어지는 저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지금 우리 왼쪽에 그렸던 동화작용 그래프랑 반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요. 그럼 얘는 동화작용에서의 반응물은 저분자가 반응물이었는데 이화작용에서의 반응물은 고분자가 반응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화작용에서의 생성물은 고분자였는데 이화작용에서의 생성물은 저분자구나. 그래서 반대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잘 그리네. 자, 생물은 우리 생명과학원은 예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화작용에 대한 예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생물의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고요. 그럼 그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게 되면은 어떤 걸 하게 될까? 세포호흡을 하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화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입이나 위나 소장에서 뭘 해? 소화를 하죠. 그래서 소화도 얘도 이화작용입니다. 그럼 우리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인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소화는 소화기관에서 일어나게 되지. 그럼 이런 것들 전부 다 엽록체에서 광합성 하는 거 효소 필요하고 이것도 효소 필요하고 효소 필요하고 효소 필요하고 효소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웠던 효소 중 하나는 소화에서 일어나는 소화 효소만 배웠을 거야. 그치?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생투에서 효소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생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는 어떤 작용이 있고 소화는 정확히 어떤 효소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배우는 게 생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세포 호흡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세포호흡은 얘는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해요. 그럼 영양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가 이제 기본이 될 거고요. 3대 영양소는 탄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탄단지를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포호흡을 우리는 이제 화학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포도당 화학식으로 뭐예요? 뭘까요? 다들 알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잠깐 그리고 있지? 그치? 그럼 적어볼게. 자, C6, H12, O6라고 하는 게 포도당이죠. 얘가 6개 산소랑 만나게 되면 6개 H2O 물이 만들어지고 6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이게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생성물에 지금 우리 에너지를 적지 않았어요. 그쵸? 그 이제 여기다 에너지를 추가해줘야겠죠?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얘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중 일부가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중 일부가 ADP라고 하는 것과 PI라고 하는 인산기랑 합쳐져서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이걸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두 가지로 갈라져서 열로 방출되거나 아니면은 ATP랑 PI라고 하는 인산을 붙여서 ATP를 만드는데 사용되거나야. 그러면은 ATP라고 하는 물질로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 일부를 여기에 지금 저장시킨 거죠. 그럼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뭐 근육 활동, 정신 활동할 때 이 ATP라고 하는 걸 다시 ADP로 분해하게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는 활동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어? 이때 한 화학 배웠니? 화원 배웠나? 안 배웠어? 세연이 배웠나? 화원에서 1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존재해요. ATP 1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한 분자라고 치자냐, ATP 한 분자가 ADP로 분해가 될 때 7.3kcal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ATP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ATP를 배우냐 라고 하는 거죠. ATP는 다 그려봐야 돼요. 오늘 근 좀 많이 그려요. 여기에 이게 ATP예요. 이게 ATP입니다. 그래서 이 A라고 말하는 거는 얘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우리 DNA에서의 염기가 이 A야. 똑같은 A야. 그 다음에 이 네모 말은 뭐 오각형 이거는 당인데 이제 포도당한테 그 당 얘를 부르는 이름은 리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거는 인산기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것과 리보스라고 하는 당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아데노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ATP라고 부르는 거의 풀네임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아데노신을 기본 골격으로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건 인산기를 말하는데 그게 트리래 3개 있대. 그게 ATP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붙은 거의 이름. 그러면 우리 트리라고 하는 건 3개의라는 뜻인데 1개의라고 하는 영어 용어는 뭐가 있을까? 원 말고? 모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데노신 모노 포스페이트 그래서 AMP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부터 두 개의라고 하는 건 뭐가 있지? 다이라고 있는데 보통 더블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A, D, 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3개는 ATP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ATP에다가 인산기 하나 붙이게 되면 여기에다가 하나 붙이니까 ATP가 되는 거야. 이때 붙이는 용도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에 일반적인 우리 결합 구조는 선을 일직선, 실선을 사용하는데 얘는 지금 물결 표시를 사용했어. 물결 표시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물결 표시는 이 결합 하나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기 때문에 물결 표시로 표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ATP라고 하는 거를 소모해서 어떤 근육활동이나 정신활동을 할 때 지금 ATP 구조에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인산기부터 잘라내면서 7.3kcal 에너지를 얻어가는 거야. 절대 안쪽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바깥쪽부터 잘라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 자르고 다시 이 과정 채우고 하나 자르고 이 과정 채우게 되면서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보충하고 사용하고 보충하고 사용하고 이런 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정말 좀 힘든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 자르고 다시 보충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자르는 경우도 있어. 그럼 두 번째까지 잘라가지고 AMP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과로로 쓰러지게 되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25페이지에 47부터 53번 문제가 있는데 한번 배웠던 개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적용해 봅시다. 한 세 번 들으니까 이해되지? 그치? 같이 했어. 그치? 근데 벌써 풀었어? 이거 분칙이 너 아직 왔어? 이거 아니었어요? 오늘 N제인데요? 그래요? 아, 나 뽑아줄게.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47번에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죠. 48번에 자, 첫 번째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49번. 자, 이 내용은 지금 세포호흡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세포호흡. 50번. 자, 세포호흡에서 ATP가 생성되는 세포 소기관은, 자, 우리 세포호흡이니까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라고 적으셔야죠. 51번. 자, 1번에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의 예래. 맞죠? 그 다음에 2번. 포도당이 분해될 때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대요.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일부는 ATP로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3번은 틀렸죠. 모두가 아니니까. 52번. 자, 포도당이 들어갈 때 필요한 기체 A는 산소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기체로 B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53번에 자, 기억과 니은 중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거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ATP에서 ADP로 가는 과정이 방출이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자, 한 가지 개념만 보고 싶시다. 자, 세포호흡은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경우만 봤는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 세포호흡만 봤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산소호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반류라고 하는 건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세포호흡을 반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산소가 필요한 세포호흡을 우리는 산소호흡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얘의 특징은 말 그대로 O2가 사용이 되는 게 특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완전히 분해시켜서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얘는 ATP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산소 호흡의 별명은 완전 연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반류. 반류라고도 부르고, 반류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부르기 위해서 반류라고 부르지만 얘는 사실상 무산소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반류라고 하는 거 보통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김치에는 발효하게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맥주, 막걸리 이런 것들은 발효하게 되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오게 돼. 그건 전부 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산소 없이 분해시켰을 때 얘뿐만 아니라 젖산이 나오거나 알코올이 나오거나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완전히 분해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O2가 사용되지가 않게 되고요. 완전히 분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ATP로 전환시키지 못해. 그래서 ATP가 적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산물로 젖산이나 아니면 알코올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반류나 무산소 호흡의 특징입니다. 그럼 얘는 완전 연소라고 부르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라고 부르겠죠. 몇 가지 하고 우리 밑에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라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끝내면 됩니다.